안녕하세요.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어제 쌤이 올렸던 그 동영상이 뒷부분이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식세포작용, 동영상을 틀어주는 장면에서부터 잘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틀게 되면은 녹화가 안 되는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아니면 쌤이 산 이 아이패드가 잘못된 뽑기인지 뽑기를 잘못한 건지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뒤에 식세포 작용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염증 반응 부분만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간단하게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죠. 그 중에서 표면의 방어벽, 피부 점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 방어로 염증 반응과 식세포 작용이 있었는데, 식세포 작용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부나 점막에서 방어작용, 그렇죠? 세균이나 병원체들, 이런 병원체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데 실패하면, 주로 이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상처가 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화상을 입거나, 그다음에 안쪽으로 점막이 손상된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뭐 위궤양이나 막 이런 거 걸리잖아요. 아니면은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식도에 상처가 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외부 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체내로.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외부 물질들을 빠른 속도로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조직 부위에다가 어떤 방어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들과 그다음에 이 방어작용에 관계된 면역세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집약적으로 감염 부위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건 세균이 염증 반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한 방어작용으로서 하는 일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세균만 무찌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어느 정도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치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빠른 속도로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그냥 놔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열, 부어오름, 통증,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붉어짐, 이렇게 네 가지 증상이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손이 어디 베거나 아니면은 뭐 다쳤을 때 넘어져가지고 뭐 무릎팍이 깨졌거나 뭐 아니면 가시 찔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막 열심히 소독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위가 막 부풀어 오르고, 그렇죠? 빨갛게 변하고, 그다음에 살짝만 스쳐도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씩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일어났던 그런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그렇죠?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막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감염 부위에서 병원체를 감지하고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화학물질 분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비만 세포라는 게 보이는데 이 비만 세포들은 항원, 다시 얘기해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면 몸속에 들어있던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막 뿌려요. 막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뿌리게 된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이 혈관에 작용하면 어떻게 돼? 모세혈관이 확장돼요. 모세혈관이 확장. 그렇지? 그래서 이 신호물질이 분비가 되면 모세혈관이 막 확장돼. 그러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혈류량이 증가하겠죠. 파이프가 넓어지니까 혈액이 많이 몰려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틈이 생긴다. 이 그림에 보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이전에 없던 틈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혈관도 세포들이 이어붙여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확장이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가 생긴다. 공간이 생깁니다. 틈이 생긴다고. 이 틈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던 액체 성분, 혈장이라고 하죠. 혈장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직세포 주위에 액체가 그 이전보다 많아지게 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적혈구들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이 백혈구들 있죠. 이 백혈구는 자기 몸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틈으로 몸을 이렇게 삐집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빠져나가서 혈관 속에 있던 백혈구들이 여기 감염 부위로 막 모여들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혈류량과 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처 부위가 전쟁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돼서 이렇게 혈관 변신해서 이 세균들을 백혈구들이 막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혈구, 감염 부위의 백혈구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활발하게 모래 식세포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손상되었던 세포도 제거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 세균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알겠죠? 과정을 물어보면 이런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상을 물어보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은 오래 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세균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상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중요하겠지. 그렇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를 이 상처 부위를 소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상처 부위로 새로운 세균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세균들이 계속 들어 유입되면서 번식을 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세균이 계속 유입되면서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염증의 원인이 사라지지가 않게 되는 거야. 그럼 염증이 장기화되겠죠. 그렇지. 그럼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호중성 백혈구들 얘네들은 대식세포인데요. 그렇죠? 이런 호중성 백혈구들은 세균을 많이 먹으면 본인도 죽어요. 터져가지고. 그렇게 돼서 여기가 아주 정말 처절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중성 백혈구들 막 쌓이고 시체들 쌓이고 세균 시체들 쌓이고 막 그렇게 되면 여기 백혈구들의 시체들이 이렇게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름이라고 부른다. 고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처 부위가 잘 낫지 않고 이 염증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염증 부위가 점점 커지고 고름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에 있던 정상 세포들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는 상처가 점점 깊어지죠. 회복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빨리 소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얼른 이런 그 감염원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원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알겠죠? 됐죠? 오른쪽에 히스타민에 대한 설명 보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주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모세혈관 확장, 혈관 물질 투과성 증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었어요. 이 비특이적 방어 작용으로 모든 병원체들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염 부위가 뭐하거나 너무 광범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에 이 면역 세포들이 조금 약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세균들이 여기서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때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 작용에서는 이 들어온 세균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특징들을 인식해서 그래서 그 특징에 맞는 무기들을 생산해서 특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강의에서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